자, 유형 5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라고 되어 있고, 985번에서는 한번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까지 구하면서 우리 한번 여기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건 건널비라고 하는 건 2차원적인 개념이었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둥의 건널비를 알고 싶다면 전개도를 나타낸 다음에 이 전개도들에서 나타나는 이 입체 도형을 구성하는 모든 넓이들의 합이 곧 건널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 3차원적인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3차원적인 개념. 자, 그래서 일단 985번부터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알고자 한대요. 자, 그럼 건널비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쪼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전개도의 넓이들의 합을 의미할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기둥이기 때문에 지금 윗면과 아랫면 같은 경우는 넓이가 서로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이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부채꼴이 총 2개 존재하는 거겠죠. 반지름은 6cm. 자, 그럼 얘 넓이 한번 구해보면 얘는 36파이라는 원의 넓이 6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120 해서 12파이다 라고 나올 수 있죠. 그럼 지금 건널비 같은 경우는 12파이짜리 위아래 면이 총 2개 있어서 24파이 더하기로 출발을 해야겠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건널비를 구할 때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건널비를 구할 때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총 면의 개수가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색깔을 달리해서 지금 나오는 옆면들의 개수를 합쳐보면 이렇게 하나, 이때 얘들은 여기 부분과 만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길이가 여기 지금 부채꼴의 반지름과 만나겠죠. 마찬가지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여기와 여기 길이가 만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공식 보면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이다. 언제? 지금 기둥 형태에서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옆넓이라고 하는 건 곧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공식으로서 이제 내가 그 다음에 윗면 2개의 넓이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줘야 할 것은 지금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이기 때문에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면 지금 6cm짜리가 2개 있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호의 길이 구해보면 12파이 곱하기 3분의 1 해서 지금 4파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 자체가 지금 12 더하기 4파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아니라 이것을 이용한 최종적인 옆면의 길이들의 합이, 옆면의 넓이들의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12 더하기 4파이만큼을 둘레로 가지고 이때의 높이 값이 지금 10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준다면 총 옆면의 넓이가 120 더하기 40파이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고 그럼 정답은 우리 방금 구한 옆면의 넓이 더하기 24파이 해서 3번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피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필기한 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부피 구한 거까지 필기 같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가 부피라고 하는 건 3차원적인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둥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10cm만큼 쭉 쌓아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저번에 예시 들었던 게 종이 한 장은 뭐 물론 얘네들이 미세한 높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한 장 자체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부피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어쨌든 이 종이를 쌓아 올려서 내가 책을 생각해 본다면 책은 높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부피를 가지겠죠. 자, 그럼 우리 아까 부채꼴의 넓이를 12파이라고 뒀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려면 12파이짜리가 10cm만큼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12파이 cm 제곱이 10cm만큼 쌓여 있다라고 해서 120파이 cm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987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풀이 공부하시는 방법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멈추시고 문제 푼 다음에 같이 풀이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987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가 54파이 cm 세제곱일 때 h라는 이 입체 도형의 높이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 볼 때 감이 잘 안 온다면 먼저 개념 한번 쓰고 갑시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피 54파이는 곧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중심각이 240도이고 반지름이 3cm짜리인 부채꼴 자체가 hcm만큼 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넓이 한번 직접 구해볼게요. 그럼 3제곱 파이 곱하기 360분의 240 자체가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고 이 부채꼴의 넓이가 hcm만큼 쌓여있더니 54파이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해보면 3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3, 2, 6 해서 6h가 되겠죠. 그럼 6h는 54파이래요. h는 9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파이도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6번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린 기둥의 겉넓이와 부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루마리 휴지는 먼저 휴지가 될 면인 큰 면 자체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죠. 대충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겉넓이는 생기는 모든 면들의 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면들을 크게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되는 면 하나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주변에 옆면이 될 빨간색 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가 지금 겉넓이 구할 때 파란색 면은 빼질까 더해질까? 자, 이거 헷갈리면은 두루마리 휴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에서 윗면이 될 것은 지금 파란색만큼이 구멍으로 뚫려 있는 이만큼의 넓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란색 넓이 자체는 빼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빨간색 면은 더해져야 할까요? 빼줘야 할까요? 자, 얘도 한번 두루마리 휴지 만져보세요. 그럼 두루마리 휴지 만져보면 구멍이 뚫린 것에 기둥 역할을 해주는 옆면 자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졌을 때 만져짐으로써 넓이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면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겉넓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겉넓이 같은 경우는 먼저 실질적인 밑면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인 밑면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반영한 것, 구멍 뚫린 것만큼을 밑면에서 빼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옆면 구하는데 이때 옆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네들 자체가 구멍이 뚫린 것이 넓이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 큰 것의 넓이, 큰 것의 옆넓이 더하기 작은 것의 옆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옆넓이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줄게.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위에 있는 다각형 혹은 원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피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부피는 얘네들이 구멍이 뚫린 채로 위아래 쭉 같은 면으로 존재를 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똑같이 부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밑면, 방금 설명했던 거대로 구멍이 뚫린 것을 반영한 것의 밑면 곱하기 높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990번 문제는 한번 부피와 겉넓이 한번 동시에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999번에서는 입체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알고자 한대요. 자, 그럼 부피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가 구멍이 뚫려 있는 밑면부터 구해줘야겠지. 특징이 여기는 5cm, 5cm. 그리고 직각삼각형인데 2cm, 2cm짜리래요. 자, 그럼 얘의 넓이 같은 경우는 5제곱이라는 직사각형 구하는 공식에서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직각삼각형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럼 25 빼기 2가 되어서 23cm 제곱이 나올 거고
이러한 면들이 총 6cm만큼 쌓아 올려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23 곱하기 6 해서 정답이 138cm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건널비도 같이 구해보는 걸로 할게요. 건널비. 자, 그럼 건널비에서는 첫 번째로 실질적인 밑면 구해야겠지. 실질적인 밑면 우리 방금 구했어요. 지금 23cm 제곱짜리는 2개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얘네들이 가졌던 상대적으로 지금 바깥쪽을 구성하면서 더 큰 기둥의 옆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지금 위에서 밑면이 되고 있는 것들의 둘레가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총 5가 4개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에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5 곱하기 4, 20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6cm라고 해서 120cm 제곱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우리는 안쪽에 있는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얘들은 빼지는 게 아니라 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지금 길이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길이를 그냥 x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x 더하기 4만큼이 지금 작은 기둥의 윗면의 둘레의 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다가 6cm 곱하면 6x 더하기 24cm 제곱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 건널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991번부터 994번 같은 경우는 숙제로 한번 해와 보시고 그 다음에는 유형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부분을 잘라낸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건널비와 부피 케이스가 조금씩 다른데 먼저 부피부터 생각을 해보면 부피는 항상 똑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기둥이라고 친다면 밑면을 높이만큼 쭉 쌓아 올린 것, 즉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995번을 보면 이제 먼저 설명이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인데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부피 먼저 구해볼 건데 그럼 얘들은 상황이 원래 얘들은 이만큼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직육면체였겠네. 그럼 원래 길이는 지금 8cm, 2cm로 쪼개졌기 때문에 10cm만큼의 가로 길이를 가졌을 거고 그 다음에 밑면 입장에서는 5cm, 3cm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 8cm였겠죠. 자, 근데 얘들을 지금 일부 잘라낸 부피를 먼저 구하고자 한다면 밑면 자체가 원래 8cm와 10cm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2cm짜리와 5cm짜리를 빼준 거예요. 2cm짜리와 5cm짜리. 자, 그럼 우리는 얘 넓이 자체는 8 곱하기 10이라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2 곱하기 5라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준 것이다. 즉 7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70 자체가 10cm만큼 쌓여있다. 즉 70cm 제곱짜리 넓이가 10cm만큼 쌓여있다 라고 풀어보시면 정답이 700cm 세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부피는 뭐 앞이나 뒤나 간단해요. 뭐냐면 밑면 곱하기 높이. 이때 밑면이 바뀌었다면 바뀐 밑면을 적용해서 지금 밑면의 넓이를 실질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널비 한번 해볼 건데 그럼 건널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 지금 방금 한 게 밑면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밑면의 넓이는 여기서 어쨌든 원래 형태에서 일부가 제거되는 형태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위아래 뚜껑 하나씩 70cm 제곱이다 라고 구한 거고 밑면의 길이를 볼 건데 자, 한번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면이랑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길이가 8cm고 세로 길이가 10cm짜리인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여기 표시한 두 개의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먼저 가로 길이가 5cm, 세로 길이는 10cm, 그리고 가로 길이는 3cm, 세로 길이는 10cm짜리인 각각의 직사각형입니다.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옆으로 붙여본다면 알 수 있는 게 8cm와 10cm 지금 마주보고 있는 면과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 그리고 여기를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 지금 2cm만큼이 10cm에서 제거된 8cm와 2cm인데 둘 다 넓이가 1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서로
어차피 합치든 간에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위에 지금 유형에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일부분을 잘라낸 기둥의 겉넓이 같은 경우는 두 밑넓이의 합 더하기 그냥 옆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얘네들이 이동된 것이기 때문에 옆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겉넓이 같은 경우는 일단 위아래 뚜껑 70cm 제곱짜리가 두 개씩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얘네들의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위아래 존재하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었죠. 둘레의 길이 구해보면 어차피 8cm, 10cm가 두 번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18 곱하기 2 해서 36cm짜리가 10cm만큼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0cm 제곱 더하기 360cm 제곱해서 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 자체는 500cm 제곱이다 라고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99번은 이제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먼저 같이 한번 부피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건 숙제로 해오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멈춰주시고 먼저 부피 한 번만 그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지금 그렸으면 부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얘들 모양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위에서 본 모양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본 모양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상황과 똑같이 줬다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위에서 본 모양 자체가 의미하는 건 밑면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 형태라는 건 위아래가 똑같게 지금 쭉 쌓아져 올리는 형태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반원의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앞에서 본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라는 뜻은 얘들이 기둥 형태를 가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아래가 뚫려 있는 구조를 가지다가 얘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 있는 모양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 모양 자체가 이제 5cm만큼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림 한 번만 그려본다면 지금 얘들은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게 면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때 우리가 얘네들의 총 길이는 6cm, 그리고 높이는 앞에서 본 모양의 여기가 5cm이기 때문에 여기가 5cm, 그리고 지금 여기 길이가 1cm, 1cm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름의 길이는 6 빼기 1 빼기 1 해서 4만큼이다. 즉 반지름은 2다 라고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밑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이게 5cm만큼 쭉 지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유형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8번은 회전체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한 파트인데 그럼 우리가 얘는 회전체 직접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원기둥의 부피와 겉넓이 구하는 건 했기 때문에 바로 100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00번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한번 얘들 직접 회전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회전체가 이렇게 생기고 쭉 존재를 하니까 이거 원기둥 형태네. 그럼 원기둥 형태이긴 한데 반지름의 길이가 2cm고 높이가 5cm짜리죠. 자, 겉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겉넓이는 일단 2cm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자체가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2제곱 파이, 4파이가 두 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지만 윗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럼 여기 둘레의 길이는 4파이죠. 4파이 곱하기 5 하면 더하기 20파이 해서 정답이 28파이가 나온다. 겉넓이에서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겉넓이기 때문에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자,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도 한번 구해보면 그럼 부피에서는 우리 지금 윗면의 넓이 이미 구했죠. 윗면의 넓이는 4파이입니다. 그럼 우린 이 4파이짜리 넓이를 5cm만큼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에 4파이 cm 제곱 곱하기 5cm 해주면 부피는 20파이 cm 세제곱이 된다라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필기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00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05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인데, 보면은 여기서 회전시켰을 때 여기만큼은 크게 지금 2 더하기 2, 4cm만큼을 반지름으로 가지면서 회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전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차이점이 요만큼이 구멍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요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가 뚫린 구조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완전한 지금 두루마리 휴지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여기 길이에서 3cm만큼만 뚫려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회전체의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밑면을 구한 다음에 높이를 곱해준다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의 부피 같은 경우는 한번 큰 부피에서 안쪽에 존재하는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공식만 제대로 익혀두신다면 반지름은 얼마이고 높이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큰 것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할 텐데 반지름 길이는 4. 그럼 4제곱 파이는 16파이이고 이때 높이가 6이니까 총 이만큼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존재하는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과 높이를 보면 2cm 그리고 높이는 3cm 그럼 빼기 2제곱 파이 곱하기 3이라고 푸시면 되죠. 그럼 96파이 빼기 4, 3, 12 해주면 정답이 84파이 5번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과 유형 1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는 이제 뭐 원뿔의 건널비, 뿔대의 건널비, 그리고 부피 이런 것들도 구해볼 건데 일단 오늘은 유형 10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형 9번 한번 보면 이제 각뿔의 건널비, 그리고 유형 10번에서는 원뿔의 건널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각뿔과 원뿔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일단 뭐 어떤 뿔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건 얘들이 밑면이 어떤 도형인지를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뿔과 원뿔로 나누고 있다는 거는 밑면이 크게 어떤 다각형과 그리고 원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널비 지금 만들어 본다면 지금 밑넓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밑넓이를 각각의 길이로 가지는 삼각형들이 총 다각형의 모서리의 길이만큼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뿔에서는 추가로 필기해 두는 게 지금 여기서 삼각형이 얘네들이 n각뿔이라고 할 때 삼각형이 n개만큼 존재한다라고 필기를 해둘게요. 자, 그러면 얘들은 이제 그냥 뭐 우리 앞에서 했던 삼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100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06번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지금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옆면은 높이가 7인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사각뿔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총 4개 존재하겠죠. 자, 그럼 건널비는 모든 존재하는 전궤도에서의 넓이들을 다 합한 값이에요. 그 말은 일단 16cm 제곱 이만큼이 하나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밑면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7cm짜리가 높이를 가진대. 그럼 7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인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총 4개 존재하는 거죠. 계산해보면 7, 8, 56 해서 더하기 56cm 제곱 해주시면 되죠. 그럼 정답이 72cm 제곱이 나와서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09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건널비가 24파이일 때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선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한 번만 해줍시다. 모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위에 존재하는 한 점에서 지금 밑면을 따라 움직이는 점을 이은 것이라고 필기를 해두시고 이 위에 존재하는 한 점 자체가 여기 공중에 떠있는 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모선의 길이는 항상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회전체의 성질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은 위에서 존재하는 한 점과 이제 밑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점들 중에서 하나를 이은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밑면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선의 길이는 원뿔에서 항상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필기해두고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러 한번 우리 전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먼저 부채꼴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이, 여기 이때 3cm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원뿔의 건널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원뿔의 건널비 24파이는 부채꼴의 넓이 더하기 원의 넓이, 여기 반지름이 3cm짜리인 원의 넓이의 합과 같겠죠. 자, 그럼 부채꼴은 그대로 남겨두고 원의 넓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원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죠. 즉, 이 부채꼴의 넓이는 15파이가 될 것입니다. 24파이 빼기 9파이 해서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게 지금 나는 모선의 길이, 여기 길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 길이를 정답으로 써야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지금 모선의 길이 모르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여기 호의 길이 알 수 있죠. 호의 길이는 곧 원의 둘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6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앞 시간에서 예전에 호의 길이와 호를 구성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배웠죠. S는 2분의 1 RL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원하는 거 다 갖췄어요. 넓이 15파이 알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 써야 하는 R 값은 모르는데 이때 호의 길이 6파이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약분해보면 정답이 R은 5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R은 5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숙제는 일단 금요일까지 1011번 풀어오는 거고 앞에 숙제 안 했던 것들도 오늘 일단 체크를 못하니까 끝까지 다 앞에 것까지 포함을 해서 숙제 다 해오셔서 금요일에 오는 걸로 할게요.